옛날 나주 근처 어느 조용한 마을 구석에 위치한 허름한 기와집에는 창수라는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올해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때는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의 자제였으나 집안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 가세가 기우는 가운데에서도 과거 시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장가도 들지 않고 매일같이 그저 책을 들여다보는 신세였지요. 이제 집안에 남은 재산도 거의 다 떨어진 것이 올해 가을 시험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과거 시험이 되겠구만. 마지막. 이제 여기에서 또 떨어지면 내 이 마을에서는 훈장 노릇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말로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게 되는구만. 보통 창수처럼 오랫동안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초시에 그치는 나이 많은 선비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훈장 노릇이라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창수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훈장 자리조차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창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몇 해 전 창수는 방에서 책만 보다 답답한 마음에 마을에 잠시 산책을 하러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허허. 글 공부도 글 공부 나름이지. 이리 마음이 조급해서야 제대로 될 리가 있나? 바람이라도 쐬면서 마음이나 좀 달래야 되겠구만. 그렇게 밖으로 나온 창수는 정처 없이 길을 걷다 어느새 마을 외곽의 오래된 물레방앗간 근처까지 다다랐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물레방앗간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렸는데요. 이 시간에 저 물레방앗간 근처에 누가 있는 것인가? 호기심에 물레방앗간을 가만히 바라보니 창순의 옆집 농부 덕삼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갔고 그 옆에는 마을 처녀 매양이 뒤따라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덕삼이 저 친구는 유부남이 아닌가? 저자의 부인 말숙이는 하루 종일 밥 짓고 물길로 빨래하며 거기다가 품삯 바느질까지 하는데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마을 처녀랑 저렇게 몰래 물레방앗간에 들어가다니. 하이고 마을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창수는 우연히 옆집 농부 덕삼이가 바람을 피는 것을 보고는 괜한 것을 보았다는 생각에 속으로 혀를 차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옆집 덕삼이네 마당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고성이 들려왔지요. 궁금한 마음에 창수가 덕삼이네 집 쪽으로 발길을 옮기니 이미 그 집 마당에는 싸움 구경을 하기 위해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서 덕삼이와 그의 아내 말숙이가 한창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누라, 참말로 나는 억울하구만 억울해. 아, 내가 뼈가 빠지게 논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놈의 바람을 피웠다고 지금 그렇게 모함을 다 하고 있단가? 하이고, 논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구만 그래. 논에서 거 일을 하고 온 양반 몸에서 이렇게 진한 여자분 냄새가 나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여? 내 이미 오늘 말이여. 진수 씨한테도 당신 일 나왔냐고 다 물어봤으니까 나한테 거짓부렁 할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마시구려. 부인 말숙이의 말에 덕삼이는 가슴을 치며 답답하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구만. 아니, 이 여편 내가 서방 말을 하나도 안 믿고. 그려, 그럼 내가 진짜 바람이 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여기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시구랴.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어디 못 물어볼 줄 알고 그러는가 보구만. 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서방이 다른 여자랑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시구려. 말숙이 덕삼이의 말에 지지 않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입을 열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못 봤구만. 그나저나 덕삼이가 오늘 논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만. 저 성실한 덕삼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나도 처음 듣는 소리요. 모두가 그렇게 서로의 눈치만 보며 말을 아끼던 차에 어느새 말숙이는 창수에게까지 다가갔는데요. 선비님께서는 혹시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요? 혹시 보셨다면 제발 눈치 보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라니까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창수 역시 순간 망설였지만 말숙이의 간절한 눈빛에 그는 결국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가 보았구만. 자네 남편과 덕삼이가 오늘 마을 외곽에 있는 물레방앗간에 매양이와 함께 들어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그려. 창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숙이는 이럴 줄 알았다며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덕삼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씩씩거리며 창수에게 다가왔지요.
아니, 선비님 그것을 어찌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디. 굳이 그걸 꼭 말을 해야겠습니까? 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면 어디 덧나기라도 하냐 이 말이오. 나도 그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네만. 아, 선비란 자가 어디 바른 말을 숨기고 거짓을 입에 담는단 말이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진실을 외면하면 그것은 이미 선비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소. 덕삼이는 창수의 덤덤한 표정에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엇이라고라? 하이고 그렇게 고지식하니 아무리 글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동네에서 훈장 자리 하나 얻지 못하는 것이지. 그 잘난 선비 노름하시느라 이제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날 판인디. 이것을 도대체 어찌 책임질 것이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구만. 잘못을 한 것은 자네이니 그 뒷일은 자네 몫이 아니겠는가? 창수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말수기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탄식을 뒤로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창수를 그저 입산 선비라고 생각을 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 마을에서 그가 보이면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는 누구 하나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없이 그저 등 뒤에서 수군거리기 바빴지요. 아이고 또 온다 저 양반. 그 입 한 번 놀려서 덕삼이 집안이 아주 박살이 났다고 안 그러는가? 그거 참말로 무섭구만 그래.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지만 꼭 그렇게 남의 집안을 뒤집어 놔야 직성이 풀리는가 모르겠구만. 거 선비 타령만 하지 말고 사람 사는 이치도 좀 알아야지. 저 양반이 글만 읽었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양반 가문이 좋다고는 하지만 누가 저런 꽉 막힌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는가? 거 혼자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에 대해 수군거려도 창수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고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를 멀리한다고 해도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구만. 진실을 입에 담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을 어찌 선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아니야. 이렇듯 창수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굳게 믿었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시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매일 글 공부를 하고 있던 창수의 마지막 과거 시험일도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창수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리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지요. 이번 시험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마지막 기회구만. 반드시 이번 과거에서 급제를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이야.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은 창수가 한양으로 길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길 하나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길만 넘으면 한양으로 가는 고을로 곧장 연결된다 들었는데 마지막 시험이니만큼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산이 딱 보아도 그리 험해 보이지 않고 딱 보니까 한나절이면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구만 그래. 그리하여 이전과는 달리 산길을 넘어 가보기로 한 창수. 처음에는 산길이 꽤나 평탄하고 걷기 좋았으나 한참을 걷다 보니 한나절이면 넘을 수 있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길이 점점 좁아졌고 울창한 나무들 때문에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려 내려갈 길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 아까 바위에 이정표처럼 돌탑을 쌓아둔 곳이 있었는데. 창수가 산길을 벗어나려 노력할수록 그는 더욱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해는 이미 서산으로 저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주막에서 나올 때 주먹밥이라도 챙겨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배가 고파서야 어디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나? 이러다가 정말로 과거고 뭐고 이 산속에서 딱 죽게 생겼구만.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비틀대며 빠져나갈 길을 찾던 창수는 밤새도록 길을 찾지 못한 채 산속을 헤매었고 결국 이튿날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 탈진한 채 산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수가 희미하게 정신이 돌아오면서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 자신은 조그마한 미륵당 안에 누워 있었고 그의 곁에서는 한 여인이 정성껏 그를 간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여기는 어디고 부인께서는 누구시길래 여기에 계십니까? 이제 정신이 드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요. 저는 이 근처 마을에 사는 명옥이라고 하는데 제가 시댁으로 가는 길에 선비님께서 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근처에 이 미륵당으로 모시고 왔구만요.
무엇이라고요?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런데 부인, 제가 어찌 살아난 것입니까요? 제 기억에 산에서 쓰러질 때는 분명 허기가 져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허기가 가신 것이. 사실은 제가 급히 모시고 오기는 왔는데 하필 저 역시 그때 가지고 있던 음식이 하나도 없었기에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부인? 명옥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젖을 물려서 살렸습니다. 창수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몹시 당황했지요. 오메. 아니 부인, 서방에 있는 분께 제가 너무나도 큰 신뢰를 범했구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비님. 저희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 한 해 정도 되었으니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아이고, 제가 부인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 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오른 것이 탈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선비님께서 한양까지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하이고 한양까지 가시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멋인데. 그러면 저희 시댁이 이 근처에 있으니 그곳에서 끼니라도 해결을 하시고 가시지요. 또 준비 없이 가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입니다요. 부인께 이렇게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송구스럽게도 거절을 할 수가 없구만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는 더 이상 명옥이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급히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터라 결국 거절을 하지 못한 채 명옥이와 함께 천천히 미륵당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명옥이의 시댁에 도착한 창수. 그곳은 그가 넘으려다 쓰러졌던 산자락 아래에 자리한 오래된 초가집이었지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명옥이는 시부모님께 창수를 소개하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고 창수는 그녀의 시부모에게 어떻게 자신이 명옥이와 만났는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던 저를 마침 댁에 며느님이 산길을 지나다 발견하고는 근처 미륵당으로 데리고 가셔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구만요. 뭐시라? 그러니께 그 좁디 좁은 미륵당 안에서 남녀가 함께 있었다는 말이오? 명옥이의 시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자 창수는 깜짝 놀라며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저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입니다요. 선비된 자로서 며느님께 신뢰되는 일은 하지 않았으니 부디 믿어주십시오. 그리 어쩐지 행생이 남다르다 했더니만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는 선비님이었구만요. 헌데 그렇게 하루 종일 산에서 헤맸으면 선비 양반과 아무것도 못 먹었겠구만 그려? 하이고 참말로 큰일이 날 뻔하셨구랴. 그 말에 창수는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고민하다 간신히 입을 떼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어르신.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 며느님께서 제게 뭔가를 주셔서 제가 먹기는 먹었는데 그것이. 엥, 도대체 무엇을 드셨길래 그렇게 얼굴에 저녁 노을이 드리워지셨단가요? 아,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구려. 아이고, 참말로 곤란하게 되었구만. 그래도 내 선비인 이상 어르신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러니까 그때 며느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제게 젖을 물렸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선비님? 지금 우리 며느리가 뭘 줬다고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면목 없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그것은 오직 며느님께서 저를 살리고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그 어떠한 사사로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분명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창수의 말에도 명옥의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이 없었고 잠시 후 난감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요. 허허, 이거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일단은 가시는 길이 바쁘실 테니 식사나 먼저 하시지요.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잠시 후 명옥이 부엌에서 밥상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상이 차려졌지만 모두들 식사를 하는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수저를 움직일 뿐이었지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창수가 다시 길을 나서기 위해 짐을 꾸리니 명옥이 조용히 따라 나와 작게 싼 보자기를 건넸는데요. 선비님, 한양까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 가시는 길에 욕이라도 하시라고 먹을거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것까지. 내 부인의 은혜를 꼭 잊지 않고 언젠가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옥이의 시댁에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고 요깃거리까지 받아간 창수는 길고도 긴 여정 끝에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 당일 날, 과거 시험장에 들어선 창수는 종이 위에 온 생애의 배움과 진심을 담아 정성껏 글을 써내려갔고, 그의 간절한 마음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는지 평생을 꿈꿔오던 과거의 급제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과거의 급제를 하고 다시 한양에서 고향으로 발길을 옮기는 창수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쳐간 얼굴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산중에서 자신을 살려준 여인 명옥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녀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산에서 목숨을 잃고 과거 급제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했을 노릇이구만.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직접 찾아가서 감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선비된 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창수는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명옥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3일 정도 걸려 부지런히 걸은 결과 창수는 명옥의 시댁에 도착을 하였고, 그가 마당에서 명옥이를 찾자 안에서는 명옥이의 시어머니가 퉁명스러운 얼굴로 창수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셨습니까요? 제가 달포 전에 이곳에서 큰 은혜를 입고 한양으로 갔던 선비인데 아직 기억하시는지요? 이번에 제가 마침내 과거의 급제를 하게 되어 며느님께 꼭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만. 창수가 말을 마치자 반가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명옥의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푹 쉬더니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지요. 아이고, 그 선비님께서도 참말로 너무하십니다. 놈의 집안을 그렇게 창피를 주었으면 그만이지. 굳이 또 무엇하러 이렇게까지 찾아오십니까?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오로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찾아왔을 뿐입니다. 혹시 며느님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지 서방이 세상을 뜬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한테 몸을 허락하는 그런 가벼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며느리로 계속 데리고 있겠습니까? 참말로 동네 창피해서 선비님께서 한양으로 떠나신 뒤 내 당장 내쫓아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르신? 도대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인께서는 단지 저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인데 그게 어찌 가벼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비님이야말로 참말로 순진한 양반이시구만요. 아무리 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남들 눈이 있는 법이지. 어찌되었든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과 함께 명옥이의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창수는 초가집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옥의 집에서 나온 창수는 곧장 마을 장터로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명옥의 행방을 물었습니다만 돌아오는 답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명옥의 행방을 묻던 창수에게 장터 구석에서 약초를 팔던 마을 아낙 하나가 손짓을 하더니 선비님, 혹시 지금 명옥이를 찾고 계십니까요? 예, 맞습니다요. 제가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 부디 그녀의 행방을 아시면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요. 그 아낙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하이고, 선비님이 명옥이가 말하던 그 선비님인가 보구만요. 그 불쌍한 아이가 시댁에서 쫓겨나고 나서 차마 친정에도 돌아가지를 못한 채 지금은 저 고개 너머에 사는 친구 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다더이다. 어차피 그 집에서도 눈치가 보여 오래 못 있을 것이니 명옥이를 만나시려거든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요. 창수는 그 아낙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즉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갯길을 넘어서니 마을 아낙이 알려준 대로 초가집 하나가 나왔고, 그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마당에서 명옥이 보따리를 든 채 집을 나서려는 것이 눈에 들어왔기에 창수는 급히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부인 잠깐만 멈춰보시오. 명옥이는 창수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지요. 어머나, 선비님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요? 부인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요. 제가 한양에서 과거에 합격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부인께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다시 이 마을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부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과거 급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명옥은 창수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숙이며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선비님, 과거 급제 정말 축하드립니다요. 그토록 바라던 과거에 합격을 하셨다니.
거기에 비하면 저는 참으로 삶이란 것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요. 부인, 내 부인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부디 탓을 하시려거든 저를 탓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저 때문 아닙니까? 저는 그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리고자 했을 뿐인데 그 일이 이렇게 돌아온 것을 보고 하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에 속세를 떠나 절로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선비로서 거짓을 말할 수 없어 진실을 말한 것인데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 때문에 당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니 세상을 좁게만 보고 있는 것은 참말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는구만요.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명옥이를 보자 더욱더 강한 책임감이 느껴져 자신도 믿지 못할 말을 꺼내었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제 책임이니 절로 가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제가 부인의 삶을 책임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선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댁에서도 쫓겨나 갈곳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제가 어찌 선비님의 부인이 되겠습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이가 참 의도치 않게 남녀간의 정을 쌓는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서도 그 한번 당신의 마음으로 내 입을 채워 살려주었듯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지 않겠습니까? 명옥이는 창수의 말을 듣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당황했지요. 선비님, 그래도 그것과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요? 부인, 아니 명옥 씨, 생각해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만요. 내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당신을 만나 길을 찾게 되었듯이 이제 당신이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 이번에는 내가 당연히 사람된 도리로 당신의 길이 되어드리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이제 과거에도 합격은 했으니 절대로 밥은 굶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창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명옥이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고 굳었던 그녀의 표정 역시 점점 부드러워졌지요. 아이고, 내 선비님을 구해준 대가로 시댁에서 쫓겨났다가 또 거기에서 난데없이 서방을 얻게 된 꼴이 되었으니 이전에도 말했지만 참으로 삶이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 같구만요. 그리하여 창수는 명옥이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명옥이를 부인으로 맞은 창수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만 창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명옥이의 배려와 내조 덕분에 지난 날을 반성하며 이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진 선비가 되었지요. 이후 창수는 늦은 나이지만 관직에 들어서도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니 그 노력은 마침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두루두루 처신을 잘하는 현명한 관리라며 오랫동안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